클로징 벨라이 부. 반갑습니다. 6월 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강색. 예. 아, 여기 좀 분홍색으로 나오네요. 예, 민트 빨강색. 네. 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거 좀 접을까요? 이렇게 아니. 그것만 접으면 돼.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이거 쓰고. 그렇지. 좋잖아. 예. 인가? 예. 예. 아, 대단합니다. 네. 예. 자, 2,800을 넘어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코스피가 근 1년 만에 1.33% 올라서 2,807. 이게 얼마만이야? 야,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도 네. 나는 수익이 안 난다. 그럼 이제 적금하세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예. 그냥 눈 감고 올려주는데. 저 적금해야 될까 봐요. 왜요? 뭐 했는데? VT 이 시장에 빠지더라고요. VT? 네. 아, 누난 진짜 적금해. 예, 1.8 네. 그리고 마이너스. 어제 증권주 편입했잖아요. 미래에셋 네. 아니요, NH. NH를 했어? 안 갑니다. 누가 NH를 사냐 그거. 아유, 삼성 살 걸. 0.6% 마이너스. 저는 신영증권 네. 2% 상승. 내가 증명한다고 했지. 신영. 예.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아우 퍼폼이지 신영인데. 자, 그럼 두 분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NH투자증권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왜 삼성전자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좋았어요. 6만 원 바로 코앞이에요. 삼성전자. 58,800원. 와, 1.7% 올랐습니다. 예. 59,900원까지 갔었는데. 59,900원. 6만 원 바로 앞입니다. 혹시 그때 파신 거 아니죠? 네? 아니요 안 네, 팔았어요. 안 예. 팔았어요. 예. NH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하루하루 맞추시죠. 책임 안 져요. 주식은 이래서 어려워. 어제 원래는 뭐 하려 그랬지? NH. 어제 삼성. 원래는 삼성이랑 미래에셋. 삼성전자. 전자랑. 근데 미래에셋도 오늘 뭐 안 가더라고요. 1%. 증권주들이 다 쉬나 봐요. 뭐 이따가 하겠지만 이러면 제가 6승입니다. 예. 명박대전이 하고 싶네. 누가? 그죠? 내가 민준 해? 씨가. 응. 그치. 응, 그지. 난 하고 싶지. 그럼 뭐 하기 싫은데 하겠어. 폐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고 싶지. 시청자들이 나가니까 문제지. 나는 재밌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800을 넘어선 요 시장.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랠리가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국 이 상승이 3,000까지 갈지 아니면 뭐 2,800, 2,900에서 끝날지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삼성의 위치는 많이 낮죠. 오늘 59,900원 갔을 때가 그 지수 고가권이었는데 뭐 이 종목이 직전 고점까지만 가도 4, 5%는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2,800대 후반 이전번에 올라갔었던 2,800대 중후반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처럼 쉬던 친구인데 네. 오늘 막 불을 뿜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데 수급이 늘어나면서 오늘 수급 보면은 하이닉스 3,000, 삼성 2,600,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20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더 들어오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도 안 빠지면서 반도체가 움직여 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안 끊기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뭐 좀 더 좋은 상황이 생각보다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네. 과연 보노는 얼마에 팔고 싶어 할까? 삼전을. 네.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 네. 오늘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오늘 네. 2,800에 대한 코멘트. 예, 제가 아침에 이거 기세를 봤을 때 2840, 50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열어놓고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장중에 비슷하게 가보려고 좀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급이 골고루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가 금방 꺾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 미국에서의 뭐 관세가 뭐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게 그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괜찮아요. 네. 네.
사실 KB금융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일부 요런 금융주 요런 거 애들 HMM 뭐 요런 네. 거 애들만 살짝 좀 빠졌지. 이것도 지금 위치로 보면은 쉬어가는 거지 빠진 그렇죠. 거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3%, 삼성전자 1.7%,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 네이버 3%, 두빌, 두산에너빌리티 7%, 기아 3%. 삼성물산 7%, 와. 삼성생명 11%. 심지어 카카오 6%. 와,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 오늘 큰 거 중에서 오른 거는 삼성물산, 예.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7%대 올랐다는 게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이 7% 오르는데 한편 삼성생명이 10% 올랐거든요. 예. 삼성그룹주가 다 강세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지배구조 저번에 한번 얘기한 그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감을 하거나 보험 관련되는 법 개정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시나리오를 이제 그려 나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건 단순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쪽은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예. 큰 게 중견기업 말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뭐 2,840 아침에 슬쩍 얘기한 것이 예. 내일 가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아, 내일은 쉬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님께서 채팅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하나 방송에 주세요, 하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랑 싸우지 마시고요.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예. 이상한 얘기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말 실시간 방송입니다. 본인 네. 평단을 가지고 시청자랑 싸우는 사람 내가 처음 봅니다. 방송하다가. 아니 자꾸 이연비연 버틀이시죠. 유언비어. 뭐 하루 이틀입니까?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2810이에요. 2810. 네. 다 왔어. 다 왔어. 아니 이거는 2800 이제 다음 주면 중반 그냥 가겠어. 봐봐, 이거 차트적으로 간다니까. 네. 두 분은 위쪽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팔아요 사요 이러면은 또 거기서 뭐 맞아. 또 뭐 저기 뭐 현금 비중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단을 어느 정도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이게 너무 제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예.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얼마로 가는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수 상승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왔었잖아요. 네.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6만 원대 중반이 간다. 뭐 지금 삼성물산이 오늘 급등한 것도 그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분을 팔아야 되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자사주 또 매입이라든지 뭐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만약에 그런 것까지 좀 붙어줘서 만약에 움직여 준다면 뭐 6만 원대 중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뭐 2,900대는 한번 구경을 갔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미국장이 뭐 고용 데이터나 이런 걸로 막 박살났어요. 그래서 막 미국의 반도체가 무너진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이 종목군들도 타격을 받으니까 물론 이제 나머지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방어를 해주겠지만 근데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를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에 따라서 지수 상방이 이제는 진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좀 움직이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500만 주 들어왔습니다. 네, 최근에 얼마예요, 그럼? 500만 주면은 5, 25, 5, 6, 30. 한 2,500억에서 3,000억 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수급이 한 2,6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4, 5, 6, 6거래 정도 했을 때 거의 900만 들었어. 900만 주.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꽤 나쁘지 않고요. 이전에 그 6만 2천 원대까지 순식간에 막 간 적 있잖아요. 그때도 프로그램 매수가 한 1,200만, 1,300만 주 들어오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59,100원에서 끝났네요. 그래서 위 지수는 얼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하면 2,900 2,900 900대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도체가 가면. 반도체가 가면 오케이. 네, 못 가면은 이제 뭐 또
지지부진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은 땡땡땡 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비리님이 패장 땡땡땡 해주셨고요. 오늘은 드가님이 안 오신 것 같네요. 예, 패장 땡땡땡 말씀해주시고요. 김자손님께서 쉬는 날이 자꾸 생기니까 윗꼬리가 좀 달린다. 땡땡땡. 소울님님께서 땡땡땡 회의 가야 돼서 한마디만 하겠다. 민트 예쁘다. 오. 예. 메버릭님 들어오셨고요. 부처님, 기루스님, 그리고 루시님도 오셨고요. 전효민님 계속해서 땡땡땡. 오셨네요. 네, 유자님이 네. 코스피 2800 축하 땡땡땡. 네. 민돌아빠님께서 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삼전 양전한 날 땡땡땡. 예. 와. 근데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승희님께서는 레거시 디램은 암울하다. 반도체들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God of Stocks님께서 네. 곧버스 살짝 담았더니 수익 솔솔하다. 예. 혜연이님 오셨고요. 미그나이님도 오셨고요. 네. 스타님이 많은 형 분들이. 예. 사랑하대요. 아니야 헝이군요. 헝 사랑해.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민준 씨도 사랑한다는 줄 알았어요. 네. 그건 서로 별로 좋은 거 아닙니까? 형 아닙니까? 사랑해서 예. 뭐 기분 좋은 사람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예. 코코넛님께서 민트 진짜 이쁜데 저런 모자를 써도 예쁜 걸 보니까 근데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 모자입니다. 제 거예요. 파는 게 파는 게 아니라요. 아니라. 못 쓰고 오면 다 파는 줄 알았네.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아까 했던 질문 그대로 네. 드리겠습니다. 2812로 끝났어요. 네, 맞아요. 1.5% 상승 2812. 김정일 본부장님은 지금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요? 뭐 계속 가겠네요. 계속 가겠어요. 기세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제가 아까 2,840씩 가는 거 아니야? 열어놔야 되겠어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열어놓은 건 당연하고 아까 그 삼성 지배구조 이슈가 만약 이슈가 되면은 반도체 펀더멘탈 아까 뭐 저기 그 레거시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반도체 펀더멘탈 관계 없다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보여주셨던 그런 자료들 막 내 엄청 얘기가 많이 그 했잖아. 얘기입니다. 내가 그거 어제 필요 없어요? 기세로 가는 거라 그랬더니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이 쑥 가나요? 레거시가 이슈가 아니고 지배구조 네. 바뀌어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있거든요. 네네. 뭐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게 8%가 있고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게 또 일점 있어요. 그 일정 부분을 보험법이 바뀌든 안 바뀌어도 이슈인데 보험 바뀌면 그거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를 팔아야 돼요. 지분을. 그러면 삼성전자 그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배구조 이슈 되니까. 그것이 리얼리스틱한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은 그거는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펀더멘트, 사업의 비즈니스랑 전혀 관계없는 이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사 그 사업의 비즈니스에서 레거시가 됐던 아니면 뭐 엔비디아 콜이 되건 안 되건 그거를 관계없이 다른 팩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삼성 그룹의 시장에서 지배력의 그 시총을 비교해서 하면은 하이닉스를 가고 그러면 많이 안 잡아도 2,800 후반은 그냥 나옵니다. 2,900까지도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반도체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돼도 펀더멘털적으로 더 큰 뉴스가 안 나와도 2,800 후반에서 2,900을 타겟업을 하다는 생각들을 아마 오늘 가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2,900 넘어서 가능성 있죠. 네, 가능성 있죠. 어떻게 전개돼 달려있고. 그게 없고 펀더멘털적으로 만약에 순수하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800 중후반 정도까지가 일단 보이는 건데 일단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리얼리스틱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자리가 다시 또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다른 나라 증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불이 붙어서 아웃퍼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은 나스닥이 0.3% 상승했고요. 니케이가 0.5% 마이너스입니다. 네. 니케이가 0.5 마이너스. 상해 종합은 보합이에요. 그냥 강보합. 항생으로 따져도 0.5%. 요거 해봤자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커플링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1.5% 상승.
이게 다른 나라랑 확실히 톤이 좀 다르다는 게 좀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징벌적 과세한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금에. 그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머니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주식 시장을 일부러 내려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노리는 거 아니냐. 연준을 압박하려고. 어쨌든 뭐 이런 추측성 얘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거 오늘 기사입니다. 6월 5일이니까 아까 2시 기사인데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있잖아요. 네. 상법 개정을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의 진심입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유예 없이 3%룰 더해서 재추진. 원래 상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막혔었죠.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더 강한 상법 개정을 들고 나왔어요. 네. 원래는 6개월 유예가 있었어요. 6개월 네, 네. 유예. 네. 그걸 빼버렸어. 오. 그냥 공포 즉시 시행. 우와. 여기다가 3% 룰을 더해서 재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거를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행사할 수 있는 거를 3%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개인 주주한테 훨씬 좋은 거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거를 바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증시부양의 진심이구나. 재벌 개혁이랑 지배구조 개혁을 제대로 하겠구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아웃퍼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요런 정책 모멘텀 계속 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뭐 이거는 이제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책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 따라서 새롭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좋은 방향이죠. 지금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 따른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속도 부분이 조금 뭐 이슈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스피드면 매우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 좀 욕심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배당까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배당까지 해주면 정말 이제 대주주들이나 이런 쪽들도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머니무브가 확실히 일어나겠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진짜 5천 좀 말해서 좀 즐겁긴 한데 어쨌든 그런 수치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되면.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잘 돌아가는 이유가 그 연금 시스템을 주식으로 다 깔아놨잖아요. 예.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돈이 무조건 기업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재분배가 좀 투명하게 되고 배당 어떻게 냈는지 뭐 옵션 거래했으면 옵션 거래 어떻게 했는지가 다 보여줘요. 해외 ETF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못 보죠. 그런 거에서 투명도 차이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증시는 매우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나올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네. 이게 찐 상승일까에 대한 궁금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컨벤션 효과, 허니문 효과 이런 걸로 3천을 기대하고 와 이거 진짜 3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이게 그냥 쭉 밀어서 가는 거라고 하면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냥 흥분 상태를 넘어서 찐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무언가 밸류가 바뀐다. 한 단계 업한다. 진짜 펀더멘탈적으로 그렇다. 이 둘 중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더 둬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그게 지금은 사실 그거는 지나보면 너무 쉬운데 지금 시점에서는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얘기를 자꾸 드렸냐면은 2600이 확실하게 돌파된 다음부터는 제가 상방을 안정해 놓고 이 가격이 깨지면 조심합시다. 이렇게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데 네. 사람 심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어쩔 땐 갑자기 밸류를 막 열심히 끌고 와서 반영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수급 들어오면은 너도 나도 지금이라도 해보자라고 분명 오늘 배팅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맨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상방을 뭐 어떤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 기반으로 어디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네. 이게 뭐 사실 여기서 정책이 한두 개 더 붙어버리면 3,000이 아니라 3,300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매물대 구간을 거의 다 뚫어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쏠리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 그 지금 예탁금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막 들어와 버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었던 거는 채권으로 외국 국채,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동향 보시면 거의 8개월 동안 외국 그 국채만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그 현물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본만 다 돌아와도 30조가 넘게 돌아와요.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면 뭐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밑에 떨어졌을 때 어느 라인에서 대비를 할지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 건 그냥 두시면 돼요. 올라가는 걸 굳이 내가 이거 너무 급한 것 같으니까 안 올라갈 같은 거니까 끊어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 2200대부터 올라오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특정 구간만 안 깨지면은 그냥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거의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방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갈지 솔직하게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미국장에서도 지금 뭐 그런 뭐 법안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사실 이게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지금 우리가 좋게 올라간 건 3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가 안 무너졌어요. 데이터가 안 좋아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관세에서 이상한 얘기 나와도 갑자기 EU에서 뭐 협의했다고 해서 또 올라가고 막 그런 여기도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요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라인만 잘 설정을 해놓으면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더 좋은 거죠 뭐. 네.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대외적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 그 부분에서 시장이 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해외 증시랑은 좀 디커플링 돼서 가는 우리 증시를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대외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모멘텀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료의 강도로 따져봤을 때 지금 기대감이라는 우리 고유의 특성이 훨씬 더 세지 않나? 지금은 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관세 지금 90일 유예하는 거 갑자기 취소되고 히토류로 지금 말이 많아요. 히토류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안 되겠다. 다시 관세 100% 매기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증시가 괜찮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나라 상법 개정만으로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거기 무너지고 또 일본도 너네 지금 자동차 갖다 우리 자꾸 딜해? 너네 필요 없어. 너네도 관세. 막 이래 버려요. 이래 버리면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잖아요. 트럼프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2820에서 2800도 후반에서 무너질 때도 그 속도가 매우 가팔랐어요. 그때 그렇게까지 급하게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떨어질 땐 순식간에 2800대에서 2500까지 그 일주일인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주식은 반응을 사람들이 예측보단 대응을 하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수만 없으면 더 간다가 맞는데 그런 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거나 되게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주제의 어떤 이슈가 생기면 충분히 차익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박준용님께서 네. 민준이 3,500 넘어서 들어올 때 이러다 네. 탑승해야 되는데 가버렸어. 근데 진짜 네. 뭐 취임 며칠째요? 이틀째인가요?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빨리 하니까. 와. 근데 내일의 태양님이 흥분을 개인이 한 게 아니니까 찐이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외국인이 엄청 샀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근데 포비성님께서 네. 지수는 급격하게 올라야 개미들이 못 올라탄다. 조정 주면 안 되고 쭉쭉 가야 개미들이 못 들어오지. 이렇게 못된 말을 맞는데. 아주 못된 말을 해주셨어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못한 개미 있으니까 네. 이것도 좀 살펴가면서 해주세요.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네네. 질문인데요. 대외적인 변수라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기세로 밀어붙이는 걸까요? 기세로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본인이 얘기한 걸 중원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언제든지 트럼프가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그걸 했을 때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네. 한 5%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기세 가지고 2,800, 2,9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5% 빼면 어디까지가 다운사이드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5% 정도 미국의 이슈에서 빠지면은 사람들이 도망갈까요? 아니면 다시 살까요? 그때는 뭘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미국의 대외 변수로 빠진 거가 지속되는 거 그거 우려 안 되는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법 개정 가지고 밀어붙이는 주식을 조정받을 때 다시 살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800 중반 갔는데 7%, 8% 빠져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2,600 초반 이렇게 갈 일은 이제는 요원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아까 상단은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과연 그러면 여기서 5%, 10%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보면은 그거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딱 보시면 미국을 봐야지 우리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네. 이거 볼까요? 페이지 28페이지. 숫자를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숫자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세 때문에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왜 숫자를 왜 골치 아프게 얘기해라는데 그걸 안 보면 어떻게 가늠을 되겠어요. 그러니까 볼까요, 잠깐 그러면?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어저께 오늘 미국이 그래도 4.35%로 국채가 내려갔어요. 국채가 내려가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국채가 올라가. 아까 그 트럼프의 변덕과 상호관세 문제가 더 혹시라도 부결돼서 일본이나 인도나 중국 포함해서 유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마도 국채 수익이 4.34%가 아니고 4.78%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밸류에이션을 가장 낮은 23배 이하로 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AI는 살아남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이것이 4.8%면 5,50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5,500 빠지면 얼마예요? 지금 5,900이니까 거의 8%, 1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최근에 우리의 기세가 살아있다면 미국이 8%, 10% 빠질 때 우리가 8%, 10% 빠지지는 않겠죠. 여기에 이제 동감을 하냐 다른 겁니다. 미국이 8%, 10% 빠지는 건 국채 수익률이 발작하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8%, 10% 빠질 것이냐, 기세가 있는 섹터를 방어할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얼마냐, 반이라면 5% 빠지는 거고, 반이 아니면 더 빠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다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트 질문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환율을 봤는데 환율이 어느덧 1,350원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좋은데 너무 급격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권호님께 여쭤볼까요? 환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300원대 초반까지는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이상 빠지게 됐을 때는 분명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 기준점이 거의 1,300원 혹은 1,350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초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1,300원까지 깨지면 분명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수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아마 형성이 될 거고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수출 기업들이 재미가 별로 없어지면은 사실 증시가 못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노이즈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오프닝 벨에서도 아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그거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그것 치고는 외국인이 많이 안 들어왔다. 왜냐하면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볼륨 자체가 굉장히 한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그 비중이 아직 적어서 반대로 치면은 앞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희망 회로로 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좀 음모론 쪽으로 보자면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는데 외국인이 왜 안 들어오지? 그 정도로 매력이 없나? 아니면 지수가 부담스럽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뚜껑을 열어봐야 돼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고민은 해놓으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자인지 혹은 후자인지 그 고민은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뭐 수급이 들어온 거는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대세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는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수급 짚었나요? 안 짚었죠? 안 짚었어요. 네. 자세히는. 네. 수급 한번 하창한 본부장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현물에서 외국인이 9,200억 그리고 기관이 2,800억 오늘은 샀습니다. 개인만 1조 1,000억을 팔았고요. 대규모 수급이 지금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379억 90억 선물에선 좀 팔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주요했던 거는 1조 가까운 외국인의 선물 코스피 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창한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개인이 또 특히나 많이 팔아 치운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마지막 동시호가 때 이제 59,100원에서 끝났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꽤 들어왔어요. 한 1,000억 전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원래 1등이 아니었는데 이게 슝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게 조금은 좀 줄었고요. 하나 유로스페이스 한 3,400원 좀 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만 더해도 거의 6천억, 거의 7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9,400억이 들어왔는데 뭐 물론 이제 나머지 좀 나가는 것도 있죠. 나가는 것도 있는데 나가는 거는 이제 4등, 5등부터 붙이면 어떻게든 상세가 되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수급을 거의 다 잡아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랑 방산이죠. 그러니까 수급의 질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 보시면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 들고 있는데 네. 사실 조금 그 2,800, 2,700대인데도 삼성이 6만 원도 못 가니까 저도 이거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건 아니지.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이건 좀 진짜 심각한 것 같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갈 때 보시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올라갈 때 보시면 이게 개인들이 다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개인이 4,100억이나 팔았으니까 여기에서 1조 2천억 중에서 3분의 1을 삼성에서 팔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다들 평단 비슷하게 오니까 이제 팔고 싶지. 그러니까 그쵸, 많이 답답하고 열받고 다른 거 보는 거에서 막 이제 막 거의 눈 튀어나올 정도로 승질나고 일단 막 지수도 좀 높으니까 불안하기도 한 거고. 거기다가 동기부여가 되는 게 네. 다른 건 가는데 삼성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저거라도 본전 팔고 빨리 다른 거 타고 싶지. 갈아타려고. 그쵸, 그런 생각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이닉스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하이닉스에서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재미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지 도망가죠. 근데 보시면 이 수급을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저는 좀 센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정책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수급의 질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이 고가권에서 이렇게 바보처럼 다 받아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근데 얘네 둘만 합쳐도 또 뭐냐, 거의 6천억 정도가 되니까 오늘 나간 거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에서 나갔다는 거죠, 개인은. 근데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사버렸다는 거.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나타나고 있는데 고가권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재밌는 상황이니까 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아니 정보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잘한 걸 수도 있고. 나중에 봐야겠지만요. 알겠습니다. 보루님은 삼전 얼마에 팔 생각이에요? 저요? 저번에 얘기 드렸는데 6이? 62,000원대 원래 팔려고 했었는데 그때 안 팔았어요. 제가 이제 6위가 왔었나? 왔었죠. 62,100원. 오. 그래서요? 그 주식 이야기에서는 갖고 있는 분들한테 팔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좀 얘기를 해놓은 가격대가 더 위에가 있어서 네. 기술적으로는 62,000원에서 이게 못 넘으면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안 팔았고요. 이번에도 62,000원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갔다가 못 뚫으면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왜냐면 두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팔고 다시 사도 전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위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배구조 이슈가 붙으면 그래도 6만 원대 중반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단이 5만 원대 초중반이시면은 사실 시간만 투여하면 7만 원대는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평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 5만 원대 중반이에요. 네, 알죠?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막 6만 원이다, 7만 원이다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네. 그 가격 때 절대 안 사지 형이. 어떻게 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로 볼까요? 네. 네, 섹터를 보시면요. 오늘 너무 많아서 이 기타에 또 이건 왜 없어요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막 이것저것 더 열심히 적어놓기는 넣어주셨네요. 했어요. 예, 더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너무 많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가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월봉상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 이번 달까지만 조금 쉬어주면은 되게 좀 차트상으로는 훨씬 더 이 상방이 커지는데 오늘 많이 올라서 이러면은 좀 차트가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그래도 뭐 리포트도 좋은 거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필리핀 어제 돈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했었던 네. 그 이슈에다가 리포트로 오늘 좀 분위기 좋았고요. 아, 2차 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LNG 프로젝트 성광밴드 오늘 20% 이상 올라가는 거 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쪽 리포트 특히나 좋게 나온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았고, 이제 유리기판 오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북은 멘트가 나왔죠. 이제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결과에 대한 뭐 기사를 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북주도 오늘 날아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정책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출산, 지역화폐, AI 소프트웨어, 뭐 10대 정책 중에서 거의 반절 이상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된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 종목 이름을 잘 기억 못했던 게 서클인데 어쨌든 서클도 있고 미국에서 베센트도 좋은 얘기하고 있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고요. 뭐 원전은 체코 원전 수주 그거 이제 도장 확실하게 찍은 거 그거에다가 뭐 메타랑 컨셀레이션 에너지 이런 계약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른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원전 이제 뭐 계속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뭐 탈원전 이슈 등등등 기타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서 오늘 원전주들도 좀 좋았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상승 섹터? 저는 정책주들이 아무래도 이 허니문 기간 동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기대감에 올라간다라고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만약에 진짜 정책이 진짜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재료 소멸이 될까요? 아니면 거기서부터 다시 불을 뿜을까요? 이걸 좀 단기로만 봐야 되는지 장기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것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딱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정책이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법 개정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딱 시작이 사실 끝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뭐 출산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대충 요런 정도에 나오는 상황이라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는 트레이딩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상법 개정이다, 뭐 배당 분리 과세다, 뭐 이런 걸로 막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시작일 확률이 높죠. 네, 저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분위기를 워낙 잘 만들고 있어서 뭐 일단 정책적으로는 저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꽤 있지 않을까. 초반이니까. 그리고 허니문이라고 해서 원래 대통령 바뀌면 100일 정도는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정책이 하루 이틀 만에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더 구체성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으로 달아놨었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의 완전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책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법 개정은 저기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3주 안에 이거 상법 개정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13일 날에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 구성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바로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겠다. 요게 지금 데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하면 네. 바로 즉시 시행하고. 그래서 2, 3주 동안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정책 모멘텀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가 초반에는 6% 7% 가다가 네네. 반 정도 내주고 네. 그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줬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는 왜 오르는 겁니까?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네. 지배구조 때문이면 오르면 안 되죠. 지배구 뜬다면 오르는 게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오르는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 오른 각도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오르는 건 될 것도 아닌 게 아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게 아까 6만 갔으니까 그 자체로서 반도체도 있고 간 건데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 간 각도를 보세요. 오늘 하루만은 이거 어저께도 포함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프로핏 테이킹도 있고 경계가 있는데 오늘 네. 전혀 없이 그냥 쭉쭉 갔거든요. 두 개가 이틀 상간에. 그러니까 그거에서 아까 삼성그룹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주식을 팔 건데 그럼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사주 아까 말한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뭐 하든 그쵸 소각하는 거를 더 액셀러레이션 하든 무든 아니면 쉐어홀더 리턴을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위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왔을 때 이거 매일매일 하니까 헷갈리시는 건데 연초부터 작년 7월달, 9월달, 10월달 해가지고 보세요.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어. 30%.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개인 투자가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좀 팔고 삼성전자하고 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샀다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나간 게 삼성전자예요. 지난달만 해도 1조 이상 팔았거든요. 지난달에 하이닉스는 1조 이상 샀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 맞추기 게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삼성물산, 네. 생명, 뭐 전자 등등등등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법 개정이랑 같이 이어져 있는 건데 삼성생명법 해서 계속 계열사 주식 처분을 압박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계열사의 주식 처분을 좀 압박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장중에 18% 넘게 갔어요. 4월 9일 이후에 75%로 삼성생명.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지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용이 네. 물산하고 생명을 통해서 네. 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예요. 이재용이 물산에 20% 가지고 있고 물산이 전자의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산이 이재용 거, 전자가 물산 거. 이재용이 생명을 10%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이 이재용 거, 네. 전자가 생명 거. 그래.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 계열사 주식 처분, 요게 금산분리법을 통해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8.5%, 네. 1.5%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합치면 10%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삼성이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금산분리법 때문에 새로 나오는 금산분리법 상법 개정 이것 때문에 삼성생명이 전자의 주식 20조 원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된대. 네. 전자 거를.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가치는 높아야 되고 삼성전자의 가치는 낮아야 되지. 그래야지 생명을 삼성전자 그 지분을 뭐 어떻게 하겠지. 예, 이거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저기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는 것도 이거 인적 분할 해가지고 요거 여기서 20조 원을 팔아먹겠다는 거야. 추측에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여기서 20조를 팔아서 에피스홀딩스랑 요거를 20조를 팔아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판 걸로 전자 주식을 물산이 사겠다는 거야. 그럼 전자 주식이 오르면 안 되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이 20조 원을 딴 데 팔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삼성물산이 사겠다는 거야, 지가. 어떻게? 요거를 팔아서. 바이오로직스를. 그러니까 전자 주식은 오르면은 오히려 난 안 좋은 것 같은데 전자가 가니까 이게 뭐 어떤 구조인지 그거로만 갖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자가 빠지면 안 되죠. 삼성 또 저기 담보대출 받은 그 가격도 58,000 얼마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것도 그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많이 갔을 때 삼성 하이닉스 좀 팔고 삼성전자 사고 예를 들어서 사더라도 삼성전자 더 사고 하이닉스는 좀 덜 사고 왜? 엄청 많이 샀으니까 지난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물량의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이거는 이제 외국인 입장이고 개인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닉스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쵸 하이닉스를 좀
덜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봐야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만은 아까 삼성생명하고 물산을 말씀드린 건 네. 그게 워낙 크니까 이것도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삼성전자도 아까 59,9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문제죠. 바로 6만 원. 근데 여기서는 어저께 말씀드린 건 제가 펀더멘털 말씀드린 거고 이런 흐름에서 만약 바로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지배구조가 된다든지 그거는 어제까지 구체화된 게 아니니까 넌 펀더멘털이지만 사실은 펀더멘털 더 큰 이슈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간단히 그 아까 그 내것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는 그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들어올 수 있겠지. 주가가 더 올라가고 들어올지 아니면 이런 그 다른 디벨롭먼트 되는 것이 희석이 돼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잠깐 미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6만 원 오늘 못 갔습니다만은 내일에도 6만 2천 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겠지. 팔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다른 섹터하고의 규격을 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힘겨루기가 또 크게 한번 6만 원 그쳐서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니 민돌 아빠님이 네. 명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외인이 지금 국장 좋게 보고 사는데 아는 게 3전이야. 패시브 자금이 그냥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전 탑승을 못 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공부만 열심히 하고 탑승을 아예 못한 네. 상태. 무임승차하려고 그랬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두 분이서 설명하고 싶은 거 하나씩만 해주세요.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뭐 반도체 지배구조 이야기 좀 해봤었고요. 방산 있고 소부장 있고 네. 뭐 지역화폐 대북 뭐 유리기판 코인 이런 거 빼고 방산 반도체 소부장 뭐 혹은 지주사 뭐 이런 거 중에서 하창원 본부장님 지주사는 하락 산업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얘기하고요. 원전 좋은데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되게 길게 보셔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정책이 원전에 완벽하게 우호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스크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서 저는 어쨌든 해외 기업이랑 믹스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스토리로만 놓고 보면은 계속 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정책이 조금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원전주들이 좀 강한 차익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보자라는 거고, 그걸 해체할 수 있는 거는 원전 쪽은 뭐 이제 해외 기업들이 워낙 잘 움직이고 있어서 뭐 그런 뭐 대표적인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뭐 GE 버너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두 개 믹스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되게 포트가 단단해지죠. 국장이 안 가도 해외에서 달려주니까. 그래서 유틸리티는 그런 식으로 좀 엮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변압기를 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원전이 그런 거에서 좀 불안하시다고 하면은 저는 변압기를 여전히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네. 같은데, 일단 리포트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아는 사람은 알았을 텐데 증권가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국내 방산업계가 최대 130조 가량의 유럽입니다. 나토발 수주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아예 뭐를 찍어놨어요. 그거 찍어놓은 것이 우리가 뭐 방위 올린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또 130몇 조? 그럼 상당히 큰 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가지는 게 돼서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말한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기네들 그 밸류 관련되는 거 비전을 발표한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하나 나온 거는 지금 하나가 JP모건 기준으로 해가지고 JP모건에서 하는 해외 투자자 미팅을 하고 있어요. 2일부터 해가지고 6일까지 내일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그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한 거는 이런 만약 유럽이 열리면은 유럽의 현지에 뭐 생산시나 다 갖춰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돈도 준비됐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확 준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목표 주가에 거의 다 온 거거나 뭐 이렇게 왔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동안 억눌린 것도 있고, 오늘 수급이 한국 대표주, 삼성전자 이렇게 있듯이 이거 대표주 이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방산 중에서 이것만 갔어요. 맞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국도
윗꼬리가 올라가고 잠깐 내려갔잖아요. 가히 2% 갔어요. 2%.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단연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목표 주가 110만 원하고 배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식품처럼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뭐가 안 되면은 미국이 유럽 쪽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게 PER로 20배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네. 근데 외국 쪽이 안 빠지면 25배까지도 와이나 이럴 수도 있는 그 경우죠. 근데 오늘 많이 갔으니까 쉬려고 갈 수도 있는데 한국을 산다라고 외국인이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대표주 사면은 이거를 또 그냥 바로 빼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변압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변압기 좋아해요. 변압기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까리합니다. 변압기. 약간 까리한 게 이 펀더멘털이나 뭐 이런 관련 속에서 이 부담 없으면 일로 간다 맞거든요. 아직 주가도 덜 올랐고 HD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40만 원 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룸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네. 이게 수급에서 삼성 하이닉스, 특히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가고, 그렇죠? 네. 삼성에서 많이 가서 수급이 뺏기거나 네. 삼성으로 또는 아까 우리가 장이 가다가 빠질 확률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미국이 빠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금리고 관세가 빠지면은 변압기 쪽이나 이런 것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서. 네. 컨스텔레이션도 엄청 올라왔는데 오늘 이슈 없이 오늘 3% 4% 이익 실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변압기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철강석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조선주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다 영향을 좀 주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싸움을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때 전까지는 싸움에서 약간 후순위가 될 소지가 조금 있다. 인기 순위에서 좀 네, 밀린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그거는 생각하시면서 사더라도 강도를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얘기하니까 네.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진짜 뇌피셜입니다. 네, 피셔. 오늘 지주사 중에 떨어진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있죠. HD 현대, 한진칼, 고려 아연, 등등등등 떨어진 게 있는데 사실 오늘 지주사 중에 LS, SK 스퀘어, 플러스 물산 이런 애들은 올랐잖아요. 네, 스토리가 달라요. 다르죠. 이게 스토리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찐으로 지배 구조에서 수혜를 받는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건덕지가 많은 애들. 건덕지가 있는 애들. 건덕지가 있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은 다 살아남았죠.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 지배 구조 지금 얘기가 한참 쏟아져 나온 지가 3주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75% 올랐다고 네, 네. 얘기했잖아요. 아직 못 간 게 뭘까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하창한 본부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화면 한번 설마 그 보여주세요. 종목? 뭔데? 한번 보여주세요. 먹는 거 아니야? 이 종목? LS? 하창한 본부장님 먹는 거. 가장 좋아하는 현다이. 요거 아직 못 갔어. 네, 산다이. 얘네 안 움직이는 것도 이상해. 얘는 원래 안 움직여. 그래서 오늘 지배구조 4% 올라간 것 중에 글로비스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몽구 지금 명예회장이 현대차랑 모비스를 엄청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사실은 아직까지도 정몽구 회장 이 회사야, 그룹이 왕국이 정몽구 회장 거야. 네. 근데 정의선이 모비스는 0.3, 현대차는 2.6 요거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무슨 이상한 찌라시 정몽구 회장 건강 이상설 이런 거 돌면은 이게 막 급등하는 거야. 근데 글로비스랑 이런 것들도 오늘 주가를 보면은 글로비스 주가가 못 갔어. 보이시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 하나도 못 갔다고 지주사로. 근데 글로비스가 지주사가 될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대차 그룹주가 이 지주사 프리미엄에 있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글로비스보다는 모비스를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 얘가 이제 사지는 주체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삼성물산 대표적으로 이제 삼바 장사 잘하잖아요. LS도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LS 일렉트릭이나 LS 전선 장사 잘하잖아요. 현대는 지금 현대가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자동차 막 가격 올라간다. 철강으로 뚜까 맞고 관세에서 아프고
물론 뭐 장사를 너무 잘하는 기업이지만 그래서 다른 지주사 대비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후순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슈팅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주사처럼 막 지금 이쪽이 70% 80%씩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경영권 승계 관련된 이슈도 계속 몇 년 동안 많이 5년 이상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거 있는데 올릴까? 그래서 안 올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거의 카더라 통신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보면 잘 못 올라갈 확률이 높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이 걔네가 기업의 그런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전 합병 때문에 주가 떨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합병이나 그런 거 있었을 때 사실 주가 안 오른 거는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셀트리온 나중에 합병 끝나면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래서 현다이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다이가 진짜 잘하는데 이거 진짜 잘하긴 잘해요. 그러니까 결국 상법 개정이든 뭐든 본질은 그거잖아요. 제 가치를 찾도록 정상화시키겠다. 그렇지. 그게 본질이잖아요. 맞죠. 예.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현대차가 진짜 좋은 건데 주가가 안 가네. 좀 많이 억울하죠. 피카웃인가 또? 피카웃? 피카웃. 매번 피카. 그건 아니고 이익은 내려가. 예. 이익은 관세 때문에 무조건 10% 이상 빠집니다. 피카웃하고 얘기가 달라지고. 그 주가만큼.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볼까요? 네, 하락은요. 증권주, 뭐 금융주, 지주 뭐 이렇게 넣었는데 금융주가 오늘 조금 쉬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지주보다는 금융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여전히 증권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가격대가 있으니까 뭐 대형 라인이나 이런 거는 각자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증시가 이렇게 막 슈팅 나오고 좋으면 증권주들은 특히나 더 수혜를 받으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조금 억울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이지 않을까. 바이오. 네, 사실 뭐 큰 안 좋은 이슈도 없고 했는데 뭐 이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좀 소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쪽도 뭐 약간 보톡스 뭐 이런 피부 미용 이런 쪽도 좀 쉬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빨려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죠. 반도체가 오늘 아까 삼성전자 3.6% 올랐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아마 하락 산업에 많은 애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인기 테스트를 계속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저거 지금 하락 섹터, 상승 섹터 봤잖아요. 네. 사실은 2,600, 2,700까지 오는 데는 조방변의 역할이 메인이었습니다. 맞아요. 메인. 근데 지금 2,700에서 2,800을 오는 길에는 지주사랑 금융주,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저평가주 이런 것들의 정상화로 지금 2,800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럼 확실히 조방변에 대한 트렌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확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가 뒤처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뒤쳐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맞죠. 아. 그거는 방산에서는 아까 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우뚝 쓴 거지. 나머지 거를 하면은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된 거고. 조선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데, 아까 많은 스토리가 이제 회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쪽에 새로운 게 있으면 그쪽으로 좀 기웃기웃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쪽 주식을 확 빼지는 거는 아까 보는 잘 알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5% 6% 올라가면 그쪽을 빼야 돼요. 어떻게 빼겠어요? 그럼 지주 달리는 거 지주에서 확 빼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약한 고리부터 빼겠지. 아니면 이미 많이 반영된 걸 빼겠지. 그렇다고 뭐 조선 방산에는 모든 주식을 다 빼는 거 아니지만 네. 대표적으로 덜 빼고 약간 흐물흐물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갖고 계신 것도 이게 흐물흐물할 것인지 끝까지 버틸 것인지 보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억울하게 빠진 게 화장품.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아니야. 이런 거 화장품 화장품 넣은 사람은 별로? 진짜 감이 없는 거야. 아, 지금 이 상황에서 화장품 넣는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아니, 되죠. 그쵸? 조방변 잘 올라가고. VT 리들샷 언제 거야? 리들샷 아직도 써요? 어제는 피식대학에 나와서 광고하더라, 리들샷. 아 진짜? 어. 돈이 없나 보네. 그러니까. 잘 안 팔리나 보네. 아니, 피식대학 광고 비싸. 몇천 단위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화장품이 좀 억울하다. 왜냐면 오늘- 사실 조방변이 빠질 줄 알았는데 얘네가 되게 견고하고 오히려 화장품이 빠지니까. 아, 되게 좋은 포인트네. 어때요? 이 억울한 이 처자의 마음을 담아서 화장품, 조방변, 이제 후순위로 좀 밀리는
산업군들이 확실히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노님은.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산업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쉬면 더 좋죠. 쉬면 더 많이 올라갈 건데. 네, 저는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방사는 너무 급하게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기술적인 쉼이 있으면 되게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더 불꽃쇼 해버리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송곳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니 저한테 송곳 나 괜찮아. 야, 아플 것 같아. 아픈 사람 찌르고 싶어. 아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찔러 빨리 찔러. 아 그냥 캐주얼하게. 친구지. 뭐 바이오 화장품 뭐 이런 애들 조방변 이런 애들 살짝 지금 쉬고 있잖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만 오늘 신고가야. 한국조선해양 걔네들만 지금 신고가고. 지금 어디를 좀 사야 될까라고 생각한다. 신규지. 지금 들어가면은 어쨌든 되게 장기적으로 산업이 살아있는 거라서 사실 들어갈 때는 많기는 한데 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섹터. 그럼 저 반도체 할게요. 반도체. 아, 요. 반도체가 피날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이 반도체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지수의 끝은 반도체가 끝날 때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저는 사업이 잘 되는 지주를 고르거나 아니면 이게 오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래가 많이 동반이 많이 되면 증권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업 지주는 반도체도 끼고 있으면서 갈 수 있는 SK 스퀘어 같은 경우를 오버 슈팅할 수 있다고 보고 가거나 그러니까 하이닉스 빠지면 얘는 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빠진다는 얘기는 반도체 안 간다는 얘기니까 가면은 SK 스퀘어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거래량에 동반된다고 보고 전체적인 장이 사고 팔고 난리 2,850, 2,900 큰 증권주에서 하나 골라 볼까. 근데 증권에서도 키움 증권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할 것인지 이런 고민 정도.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이 살짝 좀 톤이 다릅니다. 저는 가장 싸게 산다고 고민을 한다면 삼성 노트북을 싸게 살 것 같아요. 삼성 노트북. 그건 괜찮겠다. 네. 네. 147만 원짜리를 저희가 7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주식을 싸게 살지 고민이 되신다면요. 네.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주 사실 돈으로 요 노트북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 RTX 3050 외장 GPU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외장 그래픽만 해도 이 가격이 나옵니다. 와. 노트북 외장 그래픽보다 싼 삼성 하이엔드 갤럭시 북. 본체랑 충전기랑 윈도우 11까지 깔아드려서 147만 원짜리를 79만 8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별된 S급 리퍼 제품이고요. 외관이랑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보장합니다. 네. 예.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뭐 사고 싶어요? 싸게. 저는 이번엔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갤럭시 A23. 아, 그건 못 이기는데. 와, 센 거 고르네. 엄청 센 거 고르네. 네, 이거는 뭐 삼성 갤럭시 A23 공기계인데요. 본체, 충전기, 젤리 케이스, 보호 필름, 그립톡, 그리고 유심 핀까지 다 보내드리는데 원래 정가 3만 원대인데 핫딜가 15만 9천 원에 그립톡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유심만 꽂으면은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자급제 공기계입니다. 뭐 통신 3사 그리고 알뜰폰까지 호환이 다 가능하고 네. S급이라 간단한 생활 기스 빼고는 완전 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12개월 1년 동안 무상 AS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 부모님들 폰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 세컨폰, 서드폰, 포스폰, 피스폰 쓰시는 약간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가장 많이 쓰시는 핸드폰 A23 공기계고요. 네. 삼성전자 이제 AS 무상 AS 12개월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오늘 2,800 넘었잖아요. 그 주식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돈 벌려고 했으면 차익 실험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사야지. 맞아. 그거 마냥 들고 있는다고 다 오르지 않아요. 효도도 하고. 정책 뭐 한두 번 속쓰면 맨날 그거 정책 올린다고 딱 하다가 또 그걸 딱 뒤통수 맞고 딱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해서 노트북도 사고 핸드폰도 기계도 사고. 사고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좋잖아요.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삼성 한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특징주 잠깐만 보고 네. 예. 요 스샷 한번 찍으시면 되죠. 자, 특징주는 스샷으로 갑니다, 여러분. 1, 2, 3. 예, 현대 사회는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어머니 아직 준비 못 하셨죠? 뒤로 돌아가기 하면은 5초 뒤로 돌아갑니다. 그때 스샷 하시면 돼요. 네. 저희는 갑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2,800이 넘은 시장, 두 분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하창한 본부장님의 한마디는요?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 얼굴 표정이 평온하죠? 네. 벌룬에서 와, 바람 안 빠졌죠? 어, 아, 근데 조금 아쉽다. 뭐요? 뭐가요? 지금 상승의 각도는 열기구가 아니라 아, 사실은 로켓. 네, 로켓 스타쉽 정도인데 열기구 아, 지금 근데 열기구가 스타시는 가다가 예. 그냥 깨질 수도 있잖아. 그냥 부러질 수도 있고. 아 중간에 폭발하더라고. 네, 근데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니까. 어, 2800 열기구처럼. 2800 갔다가 2790 가다가 2840 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2900 이렇게 가는. 그리고 그런 소들의 열기구. 얼굴이 편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편하게 가야지. 높은데도. 맞아 편안하게 가야 돼. 아까 방산주도 이렇게 너무 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고 싶다고 네. 희망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기구 있으면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못 타요. 열기구요? 열기구 열기구 지금 못 이거 타나? 어떻게 타요 여기? 뛰어- 올라탈 수 어떻게 있어요? 못 타지? 저기 롯데월드 아니야? 지금 롯데 지금 횡보하는 것 같은데 뺑뺑이 제자리 뺑뺑이 아니야 롯데월드?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모두가 기분 좋은 시장 네. 열기구로 표현을 해주셨고요. 네. 김정일 본부장님의 네. 한마디는요? 오늘 아주 희한한 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는 걸 가져왔어요. 아 예상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비난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빌라든요? 비난이 많을 것 같아요. 비난.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이 어떤 시절이에요? 여름 시절이죠. 여름이죠. 여름 초여름이잖아요. 여름 굉장히 향기. 바빠졌어요. 어? 장이 2,800 가고 우리도 많이 바쁘잖아요. 네. 바쁘고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시 하나를 읊조리겠습니다. 와. 아. 문학시인 네. 동묘 아저씨. 맨 끝에 39페이지. 와. 39페이지에 문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 시를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망종 후작이라고 예. 청나라 때 한 거는데 망종 허우주어라고 합니다. 네. 망종 망망 뿌구취 망종에는 지금 오늘이 망종이에요. 내일인가 네. 오늘인가가 망종에 모내기하고 배내기 할 때거든요. 바쁘게 뻐꾸기가 재촉하고 바빠진다 이거예요. 모내기가 손 바쁘고 우리가 지금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티엔젠 추추 차양카이 이거는 논두렁에서 곳곳에 모내기 하셨답니다. 예. 막 몸풀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밤이 되면 동풍 이에 추샹위 밤새 동풍이 향기로운 비를 불어온다. 비도 오고 향기도 나고 예. 만띠 이 들판에 그다음에 허미ao 찐 리라이 들판 가득히 벼들이 온통 푸르게 돋아난다. 하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스테이지에 우리가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正好谢谢 네, 좀好. 와. 죄송합니다. 왕정호자. 망정 허우죠. 대단하네요. 결국 오늘 장이랑 어떤 상관이? 이제 바빠진다고. 아 바빠진다. 바빠진다고.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향기로운 비도 1800. 보고 망종 후작. 푸르게 돋아나는 걸 보면서 즐기라 예. 이거예요. 아까 아침 뭐라서 인조이라 했잖아. 인정. 아하. 내일도 쉬고. 그렇군요. 네. 아 친중 논란이 조금 생겼네요. 동묘 친중 논란. 예 예. 우리 약간 친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전에 조금 덜 친중이었으니까.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게 약간 그렇잖아. 아니요 저는 좀 받아줘. 중국 사람들 따뜻한 거 좋아해. 지금 정부에서 뭐 북한,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렇게 소통하겠다고 하니까 모두 친하게 지내야죠. 그럼. 친중이 어디 있고 뭐 친북, 친중, 친미, 친일 다 친하게 지내면 되지 왜 자꾸 싸워? 싱클. 친클? 어. 친클로징 벨. 네. 근데 이제 고맙습니다. 가야 될 시간. 가야 돼서 예, 넘었어. 예. 근데 자 그러면은 결과를 봐야지. 뭐 결과만 보고 그다음 마무리할게요. 네. 예. 자 명박대전 그 결과만 띄워주세요. 제가 압승한 그 결과만. 예. 6승이고요. 8승입니다. 와 많이 벌어졌네. 아이 빨리 쫓아왔네. 하락장에 강하고 상승장에 약합니다. 그러네. 예, 3주 연속 패배예요. 와. 예, 왜 이렇게 빨리 꺼? 기세. 왜 자꾸 빨리 꺼? 오랜만에 이겼는데. 와, 예. 신용증권이 캡처라네, 드디어. 캡처. 네. 캡처. 네. 캡처요? 다음 주 더 테리 모르잖아요.
제가 신영증권 증명한다고 했죠, 여러분. 맞아. 네. 증명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와, 축하해요. 오늘 미래에셋보다 잘 갔나요? 맞아요. 미래에셋 한 미래에셋 잘 1%? 갔어. 0.7 신영증권이 갔잖아. 신영증권 나 이제 놀리지 마요. 증명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승자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네. 축하의 멘트를 해주신다면요? 축하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2승 차이로 네. 갭이 좁혀져 버렸어요. 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의가 승리하는 막판 역전승 이제 4승 남았습니다. 저는 민트는 2승 남았고요. 네. 자, 그래서 2,800이 넘는 시장 다음 주까지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현충일입니다. 네, 6월 맞습니다. 6일 좋은 마음으로 기리는 마음으로 네. 또 좋은 휴일이 네, 되셨으면 하루를 좋겠고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금, 토, 일 쉬고 그동안에 또 해외 뉴스도 잘 살펴보시고 네. 월요일 날에 2,800을 시작으로 3,000까지 가는 여정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2,800 넘었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요. 기분 좋게 산책 한번 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